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안녕하세요. 신호식입니다. 이제 1시가 되어서 신장내과 초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낙연 선생님이 글로메룰라 디지즈 파트 2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디스커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낙연 선생님 자료 공유하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먼저 금일 도시락 지원 업체 광고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초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초독은 지난번 발표에 이어 사구체 질환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사구체 질환 중 IgA 네프로패시와 포컬 세그멘탈 글로메룰로스클레로시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gA 네프로패시입니다. IgA 네프로패시는 사구체 메산지움에 IgA가 침착되는 사구체 질환으로 현재 가장 흔한 사구체 질환이며 장기적으로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원인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한편 건강한 사람에서도 3에서 16%까지 신생검상 IgA 침착이 보고되는데 이것이 단순한 현상인지 잠복기 상태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IgA 네프로패시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10대와 20대에서 주로 발병하며 외국에서는 2대1로 남자가 많으나 국내에서는 남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IgA 네프로패시의 병리 소견입니다. IgA 네프로패시의 진단적인 소견은 면역 현관 검사에서 IgA가 과립상으로 메산지움에 현저하게 침착되는 것입니다. 특히 폴리메릭 IgA1이 람다 라이체인과 함께 침착됩니다. 과반수에서 IgG 또는 IgM이 동시에 침착되며 거의 모두 C3가 함께 침착되나 C1q는 드뭅니다. 광학 현미경의 전형적인 소견은 메산지움 증식 사구체 신염으로서 메산지움의 세포 증식과 기질 확장이 주가됩니다. 전자현미경에서는 메산지움 또는 메산지움 주위의 기저막 밑에 큰 전자 고밀도 침착들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백뇨가 심한 환자들에서는 족돌기의 융합이 동반됩니다. 병리 소견은 임상 양상의 반영이나 예후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현재 주요 분류가 된 옥스포드 분류표로 메산지알 하이퍼셀룰러리티, 엔도캐필러리 하이퍼셀룰러리티, 세그멘탈 글로메룰로스클레로시스, 튜블러 아트로피 및 인터스티셜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크레센트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임상 양상입니다. 40에서 50%에서 관찰되는 주된 임상 양상은 상기도 감염과 함께 나타나는 유관적 혈뇨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환자에서 잘 나타나며 이때 감기와 같은 전신 증상이나 옆구리 통증 등이 동반됩니다. 다음으로 30에서 40% 환자들에게서 무증상으로 현미경적 혈뇨가 단독 또는 경한 단백뇨와 함께 발견되는 경우로 주로 30세 이상의 성인에 많습니다. 그 밖에 10% 이하의 환자들에게서 급성사구체 신염이나 신증후군 또는 일부에서 급속 진행 사구체 신염의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후인자입니다. IgA 네프로패시는 장기간 서서히 진행하는 비교적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으로 자연 간해가 오는 경우는 4% 정도로 드뭅니다. GFR 감소 속도는 1년당 1에서 3ml/min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결국 약 40% 이상의 환자들이 말기 신부전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는 위험한 예후인자로는 진단 당시 신기능 감소, 지속적인 단백뇨, 고혈압, 남자, 고령, 유관적 혈뇨가 없는 경우, 그리고 조직 소견에서 사구체 경화증이나 간질 섬유화가 있는 경우 등입니다. 단백뇨는 1년 후 또는 달성된 단백뇨가 하루 1g 이하를 기준으로 예후가 달라집니다. IgA 네프로패시 재발은 신이 식후 5년은 30에서 50%이며 평균 5년 뒤 재발합니다. 이 재발이 신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왔으나 8년이 지난 뒤에는 약 5%에서 신기능 소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입니다. 병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함이 바람직하지만 많은 임상 연구들에 의하여 증상에 따른 치료법들이 KDIGO 가이드라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임상 양성 위주로 연구된 결과들이 토대가 되므로 같은 신기능과 혈뇨, 단백뇨 수치이더라도 병리 조직 상태가 다르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단백뇨량이 1일 0.5에서 1g 이상인 모든 IgA 네프로패시 환자들에서는 ACE 이니비터나 ARB를 투여해야 하며 혈압 목표는 130에 80 이하이며 단백뇨 1일 1g 이상이면 125에 75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3에서 6개월 동안의 치료로도 단백뇨가 1일 1g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는 혈전 크레아티닌 1.5 미만 또는 GFR 50 이상으로 비교적 신기능이 보존되어 있으면 6개월 동안의 스테로이드 요법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의 감염과 당 내성 등의 부작용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충분히 경고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진행성으로 신기능이 악화되는 환자들인데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치료 효과는 좋지 않습니다. 세포독성 약제와 스테로이드를 병용 투여한 연구 결과 단백뇨 감소 효과와 함께 5년 신생존율이 72%로 대조군의 6%에 비해 높았으나 감염이나 당뇨병, 골수 억제 등의 약제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문제였습니다. 마이코페놀레이트의 사용은 스테로이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 있으며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클로리무스도 같은 장점이 있으나 신독성 문제로 권유되지 않습니다. 면역요법은 특히 신기능 소실이 진행되기 전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IgA 네프로패시의 이니셜 어세스먼트 및 매니지먼트를 정리한 그림입니다. IgA 네프로패시가 진단되면 먼저 세컨더리 코즈를 배제해야 합니다. 이디오패식 IgA 네프로패시가 확인되면 조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MESTC 스코어를 확인하고 리스크 팩터의 유무 등에 따라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컬 세그멘탈 글로메룰로스클레로시스입니다. FSGS는 공통의 형태를 가지는 병리학적인 진단이면서 다양한 원인을 가지는 임상병리학적인 증후군입니다. 원인은 발세포 단백질의 유전자 돌연변이, 순환 투과인자, 바이러스 감염, 약물 독성, 네프론 수의 감소에 따른 부적응 반응, 그리고 혈류 역학적인 부하 등 다양한데 이런 모든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태학적 조직 변화가 국소경화증 병변입니다. FSGS의 분류는 다음과 같이 프라이머리 FSGS와 세컨더리 FSGS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04년 발표된 콜롬비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사구체의 병리학적 소견만으로 프라이머리 FSGS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유형 중 콜랩싱형이 예후가 가장 좋지 않으며 빠른 진행을 보이고 T형이 면역 억제 치료에 가장 반응을 잘하며 예후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컨더리 FSGS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 소아 모두에서 FSGS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FSGS는 여자보다 남자에서 약간 더 흔하며 발병률은 백인이나 아시아인보다 흑인에서 높습니다. 한국에서 2020년 새로 발생된 ESRD 환자들의 원인 질환 중 9.1%가 만성 사구체 신염이었고 IgA 네프로패시와 더불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하고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임상소견입니다. 단백뇨는 항상 동반되며 무증상 단백뇨부터 전형적인 신증후군까지 다양한 범위를 보입니다. 단백뇨 양은 하루 1g 미만에서 30g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고혈압은 진단 당시 소아와 성인 모두 30에서 65% 정도에서 발견됩니다. 미세혈뇨는 30에서 75%에서 나타나며 신기능 저하는 20에서 50%에서 동반됩니다. 다음으로 진단 및 감별 진단입니다. FSGS의 진단에는 신생검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FSGS의 진단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고려하여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컨더리 FSGS에서는 프라이머리보다 단백뇨가 적고 저알부민 혈증의 빈도도 낮고 조직 검사에서 발돌기의 소멸도 심하지 않습니다.
25세 이하의 젊은 환자이거나 FSGS의 가족력이 있을 때는 포도신, TRPC6, 알파-액티닌4, 인버티드 포민2 등 발세포 유전자의 돌연 변이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FSGS의 병리 소견입니다. FSGS는 병리적으로 면역복합체의 침착 없이 분절성의 사고체 경화를 보이는 질환으로 분절성 사고체 경화는 발세포의 손상과 그에 따른 탈락에 의한 것으로 MCD와 함께 발세포 병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형강 현미경 검사에서 의미 있는 침착물은 관찰되지 않으나 IgM이나 C3가 혈장 단백이 빠져나온 부위에서 양성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 검사에서는 다양한 정도로 발세포의 발돌기 소실이 나타날 수 있으며 프라이머리인 경우 MCD와 유사하게 발돌기 소실 미만성으로 나타나지만 세컨더리인 경우 상대적으로 국소적으로 관찰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머리 FSGS의 유형별 병리 소견입니다. 콜랩신경은 모세혈관 고리의 허탈과 함께 그 고리를 덮고 있는 상피세포의 비대화 증식을 보이는 사구체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T형은 세관극 근처의 모세혈관 토리 분절이 세관극의 유착 또는 경화에 동반된 상피세포의 증식이 있으면서 하일럼 근처의 경화나 사구체 혈관 내 세포 증식이 없고 콜랩신경이 배제된 경우로 정의됩니다. 셀룰러형은 T형과 콜랩신경이 배제된 후 모세혈관 분절의 내강에 거품세포를 포함하여 세포 증식이 관찰되는 사구체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입니다. 페리하일럴형은 적어도 하나의 사구체에서 하일럼 주위에 페리하일럴 하이알리노시스가 관찰되는 경우입니다. 자연 경과 및 예후입니다. FSGS의 자연 경과는 매우 다양합니다.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일부에서 단백뇨의 자연 완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무증상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증후군으로 진행됩니다.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소아 성인 모두 발현 5에서 20년 후에 ESRD로 진행하는데 이 중 50% 정도는 10년 이내에 진행합니다. 경과는 T형이 가장 좋고 콜랩신형이 가장 나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입니다. FSGS의 치료에는 크게 세 가지 약물이 사용되는데 라스 이니비터, 글루코콜티코이드, 그리고 면역 억제제입니다. 먼저 라스 이니비터입니다. LC 이니비터와 ARB는 단백뇨를 줄이고 말기 신질환으로의 진행을 늦춥니다. 신증후군 범위 미만의 단백뇨가 있는 환자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충분한 용량의 라스 이니비터를 사용함으로써 혈압을 철저히 조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글루코콜티코이드입니다.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가 있거나 증상이 있는 경우, 신증후군의 합병증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KDIG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레드니손 또는 프레드니솔론을 1mg/kg/day 또는 2mg/kg을 이틀에 한 번,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까지 사용하고 완전 관해 후 6개월에 걸쳐 1, 2주에 5mg씩 천천히 감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역 억제제입니다.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투약이 어려운 경우에 면역 억제제를 단독 또는 병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약제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사이클로스포린, 타클로리무스, 그리고 MMF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병합요법은 스테로이드 저항성 FSGS의 기본 치료로 사용되어 왔으나 간해율은 20% 미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FSGS에서 저용량 사이클로스포린 3에서 5mg/kg/day를 2에서 6개월간 투여한 경우 간해율은 60에서 70%를 보입니다. 타클로리무스의 효과와 주요 부작용은 사이클로스포린과 비슷하지만 잇몸 비대, 다무증과 같은 미용적인 문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사이클로스포린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효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칼시뉴린 이니비터의 경우 신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겟 레벨을 측정하며 최소 4에서 6개월간 투약하며
부분 또는 완전 간해를 보이면 재발을 줄이기 위해 최소 12개월간 유지 후 6에서 12개월 동안 천천히 감량해야 합니다. 이외 다른 치료법으로는 리투시맙은 다른 치료에 실패했거나 의존적인 소수의 환자에서 사용되어 왔는데 스테로이드 저항성 환자보다 의존성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었고 혈장 교환술은 이식신에서 재발한 FSGS를 치료하는 데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지만 일반적인 FSGS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낙연 선생님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IGA 신청하고 FSGS에 대해서 병리학 소견하고 치료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막 교수님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예, 이거 KD고가 2012년이었다가 20년에 리바이즈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12년에는 글로벌 GN으로 나와 있고 네, 2020년에는 GD로 나와 있어요. 글로벌 디지즈로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개념이 이제 인플라메이션에 국한하지 말고 더 넓은 개념으로 봐라 이제 그런 뜻이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FSGS 굉장히 어려운데 그 프라이머리 FSGS는 이제 바이옵시 파인딩하고 임상적인 네프로틱 신드롬을 둘 다 만족하면 대체로 이제 프라이머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네프로틱까지는 아닌데 다양한 단백뇨 조금 적다든지 뭐 풀 프로세스 디페이스버드는 그렇게 심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있거나 그러면은 세컨다리 코즈인 경우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약제나 바이러스나 하기 때문에 치료에 가닥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그걸 하나 주의하라고 코멘트 하나 드리고 싶고 아직 우리나라 형편의 세 번째로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잘 안 되는데 이제 제네틱 패널을 동시에 FSGS를 일으키는 진 패널을 이렇게 검사를 다 하면 좋겠는데 가끔 약이 너무 안 듣는 거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혹시 그러니까 유전 질환인데 이제 약이 안 들을 건데 불필요한 치료를 하게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젝터블하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진 패널을 꼭 검사를 해보라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그래서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 네,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순 교수님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때 IGA 신청 임상 연구한다는 건 어떻게 되셨어요? 그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IRB는 통과가 다 됐고 원래는 기존 같으면 벌써 9월 달에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최근에 9월 시작하기 직전에 그 글로벌에서 그 프로토콜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그 IRB는 저희가 준비가 다 됐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시작하는 시점이 빠르면 내년 2월이나 3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IGA 신청인데 스테로이드 써도 안 되고 막 이래저래 했는 환자들이 모아 보니까 벌써 한 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개개인에 이런 연구가 있고 혹시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니까 동의를 구두로 다 받아놓은 상태라서 아니 스타트 시작하면 저희가 원래 그 2명을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인원할 수 있는데 그 이상도 돼서 교수님들 환자분들이나 제 환자들에서 좀 더 인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제가 뭐 어떤 약이에요? 그 정확하게 기억 보체 관련된 약제입니다. 보체 마지막 그 단계를 블락하는 게 블락해서 뭐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를 만들지 않고 그다음에 부가적으로 그다음에 안티바디나 이런 것들 생성을 좀 덜하게 하는 약제로 되어 있어서 IGA 신청에는 최근에 보통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너럴 매니지먼트에 속하지 않는 약제라서 기본 이상 이제 초기 연구라서 한번 환자들한테도 지금 너무 안 듣는 환자들이 있어서 한번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FDA에서 새롭게 공인한 그 약제에 대한 임상 뭐 연구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는 지금 일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연아 교수님 혹시 코멘트나 저 코멘트보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IGNFC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면 효과가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는 2분 정도 썼는데 다 당뇨가 와가지고 사실 조금 고생을 좀 해서요. 그리고 이렇게 단백뇨나 이런 건 별로 좋아지지가 않고 해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IG 신증 때 스테로이드 반응성 말씀하시나요? 네. 뭐 너무 다양하죠. 내 혼자 IgA 신증인데 네프로틱인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리커런트 네프로틱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반응성이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전혀 없는 사람도 있고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는 1차 그 효과는 아예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테이퍼링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뭐 그 효과가 3, 4년 지속되기도 하고 1년 지속되기도 하고 확실한 거는 그 치료의 끝은 아니라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지속해서 사용하기가 여러 가지 합병증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 했을 때 뭔가 유지할 수 있는 MMF 같은 약제들을 찾기는 하는데 이제 그것도 뚜렷하게 효과가 없는 게 문제기는 하고 조금 이제 김예나 교수님이 스테로이드 쓴 사람이 별로 없다 하셔서 적극적으로 쓰세요. 네. 여기 ACE 이니비터 ARB 네. 써서 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써서 효과가 없다면 네. 뭐 스테로이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GN 관련해서 IJ 신증 관련해서 이게 뭐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오는데 그쪽에 있는 수염 많으신 교수님도 초기에 시작하는 시점 그쪽은 굉장히 일찍 시작하던데 단백뇨가 하루에 0.5g만 나와도 스테로이드 시작해라. 초기에 좀 강조하고 있고 아까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치료의 끝은 아니고 그만큼 면역 억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해서 초반에 조절을 잘 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그 스테로이드 그러니까 단백질 0.5g 넘으면 스테로이드 쓰라고 이렇게 강화됐죠. 그리고 단백질 1g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이게 이후에 서로게이트 마커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희미 선생님들 질문 없어요? 나가면은 제일 많이 보게 될 환자겠는데 이제 진짜 나가서 100% 물어보러 전화한대. 따로 없으시나요? 예, 그러면 오늘 발표해 주신 이낙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공유 해제 부탁드립니다. 예. 네, 화면 보이시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특biệt 또 이낙연 선생님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이틀 뒤에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이게 또 발표를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21일 김양현 선생님 발표 예정이시고 5주간의 목요일에 장기식 연구소 키드니 시니식 레시피언트에서 이모셔널 스펙트럼에 대해서 우리 학교 양리학교실 차유정 교수님 발표가 있으십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공지 없으면 오늘 신장내과 초도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